参赛资格，心灰意冷之下的他选择退出韩国籍，从韩国籍规划中国。河北队的北京户口韩国人林孝俊。 2017년 삿포로 대회 이후 8년 만에 열린 동계아시안게임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 태극전사들은 빙상과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등 6개 전 종목에 223명의 선수들이 출전했고 삿포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종합 2위를 노리는 중인데요. 특히 세계 최강으로 손꼽히는 쇼트트랙 종목에서 대회 시작 전부터 개최국 중국의 집중 견제를 받는 중입니다. 이번 대회에 걸린 금메달은 총 9개. 이 중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은 금메달 6개 이상의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선수들 면면을 살펴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확신이 들지만 개최국이 중국인 만큼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적은 내부에 있었다는 말처럼 중국 대표팀에 소속된 한국 출신 귀화 선수, 한국인 지도자들이 문제인데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 한국 이름 안현수 선수에게 다수의 금메달을 뺏겼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선 한국 대표팀의 노하우를 낱낱이 전수한 김선태 감독, 빅토르 안 코치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김선태, 빅토르 안 코치를 경질한 중국 대표팀.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지도자들이 중국에 충성해봤자 이용만 당할 뿐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더니 헝가리 대표팀을 이끌었던 중국인 감독 장징을 선임했습니다. 그걸 보며 드디어 한국 따라하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전략을 세우려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하얼빈 아시안게임 개최 전까지 모든 것을 극비에 붙였던 이유가 바로 코치진에 있었기 때문이죠. 첫 경기가 열리기 전 공식 훈련에 가장 먼저 나타난 인물은 귀화 선수 린 샤오쥔, 한국 이름 임효준 선수였는데요. 린 샤오쥔보다 그 옆에 있는 인물이 눈에 띕니다. 쇼트트랙 종목을 오랜 시간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일 겁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린 샤오쥔을 전담하고 있다는 스태프, 바로 미국 국가대표팀을 맡은 바 있는 전재수 감독이었기 때문이죠.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미국 대표팀을 이끌며 단기간에 성과를 냈던 전재수 감독.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가 유독 강세를 보이는 쇼트트랙 종목에서 드디어 미국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며 국민 영웅 대접을 받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감독직에서 물러났었죠. 당시 전 감독에 얽힌 의혹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이 전 감독으로부터 신체, 언어적 학대를 당했다며 미국 올림픽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훈련과 국제대회 참가를 보이콧한 사건입니다. 당시 USA 투데이를 비롯해 미국 주요 언론은 선을 넘은 코치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 감독이 선수들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윽박지르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고 물병이나 의자 같은 물건을 던지기까지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전 감독은 이를 부인하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들의 반발일 뿐이라고 일축했었습니다. 또한 14명의 국가대표가 단체 성명서를 낸 후 일부 선수들은 전 감독을 비롯한 한국인 코치진이 선수들을 학대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는데요. 또 한 건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속팀 선수에게 경쟁팀 선수의 스케이트날을 훼손하도록 지시했다는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연이은 의혹 제기로 인해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난 전 감독은 이후 장진 감독과 함께 헝가리로 향합니다. 아마 그때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아닐까 짐작되는데요. 린 샤오쥔과 전재수 감독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쫓겨나다시피 했고 그 후 중국행을 결정했다는 부분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린 샤오쥔 역시 2019년 동료 선수 성희롱 사건에 휘말려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고 중국으로 귀화한 이력이 있는데요. 징계 결정 직후 빠르게 중국 귀화를 선택한 만큼 현재는 아예 중국인이 된 상태입니다. 중국의 국경절에 맞춰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중국 국기를 올리는 것은 물론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인 만큼
압도적인 성적으로 중국 국민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다며 한국 선수들을 꺾고 금메달을 딸 것이라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표정을 찌푸리며 자신의 선수 생활 전성기는 한국 대표팀에 있을 때가 아닌 중국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발언마저 덧붙였는데요. 특히 개인 종목뿐만 아니라 쇼트트랙의 꽃이라 불리는 계주를 비롯한 단체전에서 한국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해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밝혀 단숨에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단 몇 년 만에 100% 중국인이 돼버린 린 샤오쥔. 귀화 초기에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선수 생활을 중단하게 된 그의 심경이 이해된다던 이들마저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든 행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가지 더 황당한 부분은 현재 중국 대표팀의 주요 전력이 죄다 귀화 선수라는 부분입니다. 린 샤오준을 포함해 헝가리 출신 귀화 선수인 사오린 샨도르 류, 사오왕 류 형제가 중국 대표팀에서 메달이 가장 확실시 된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나마 중국 출신 선수라고 한다면 여자 대표팀에서 본명보다는 반치광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판커신 정도일 뿐, 그 외에는 뛰어난 중국 선수가 없어 보입니다. 2014년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박승희 선수의 팔을 붙잡고 심석희 선수의 발목을 잡아당기려 했던 나쁜 손 판커시는 그 이후로도 한국 선수들을 타깃으로 숱한 반칙을 저질러 왔죠. 그런 선수를 또다시 국가대표로 출전시키는 속셈은 뻔하기만 합니다. 메달은 둘째치고 한국 선수들을 잡고 밀치면서 부상에 이르기까지 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반복하려는 것이죠. 즉, 한국 대표팀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린 샤오준과 전재수 감독을 통해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하고 반치광 판커신을 통해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을 견제하고 개최국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심판들의 편파 판정까지 더하는 등 한국 타도를 외치는 중국의 속셈이 빤히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런 중국을 상대로 우리 선수들은 정정당당한 대결을 펼칠 것을 선언하며 금메달 획득을 다짐했습니다. 제 아무리 노련한 국가대표라고 해도 연습 경기에서 넘어지는 일쯤이야 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넘어진 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그랬습니다만 중국에서 쇼트트랙 경기가 열릴 때마다 항상 지적되고 하는 빙질 문제입니다. 훈련장을 오픈하기 전부터 도착해 상황을 지켜봤다는 이정수 선수. 걱정되는 마음에 정빈기의 움직임을 살폈는데 매우 빠르게 얼음을 밀었다면서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최 측에서 빙질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매우 엉성해 보였다고 밝혔고요. 여자 대표팀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 김길리 선수 역시 진천 선수촌과 빙질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다.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아무래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다른 국제 대회에서도 나쁜 빙질로 인해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넘어져 탈락하는 사태가 속출했던 만큼 이번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도 같은 구간에서 여러 나라 선수들이 계속 넘어진 일이 연이어 벌어졌었죠. 최민정 선수도 여자 500m 준중 결승에서 코너를 돌다 넘어졌고요. 심지어 남자 1000m 결승에서는 레이스 도중 얼음판이 깨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었는데요. 그 당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경기장 관리도 하지 못하냐는 문매를 맞았는데도 중국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입니다. 중국 올림픽 개최위원회는 오전에는 피겨스케이팅 경기, 오후에는 쇼트트랙 경기를 치르느라 빙질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댔지만 올림픽이 진행되는 내내 빙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마치 자국 링크에서 충분히 연습한 중국 선수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부상 위험을 줄이는 것도 단시간에 나쁜 빙질에 적응하는 것도 우리 선수들 몫으로 남게 된 셈입니다. 헌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아웃코스 추월에 능하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 선수들은 다른 나라 선수들과 비교할 때 체력이 워낙 좋고 레이스 후반에 강점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 레이스 중반부까지는 중위권을 유지하다가 막판에 치고 나가곤 하죠. 이러한 태극 전사들의 전략에 번번이 당한 것이 바로 중국 대표팀이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경기 마지막까지 한국 선수들을 따라잡으려 애를 써도 체력 및 실력으로 한 수 아래이기에 결국 1위에서 3위는 한국 선수들이 기록하고 4위에서 6위, 4위에 드는 것이 고작이었는데요. 그런데 하얼빈 쇼트트랙 경기장은 이런 전략을 구사하기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이 정한 쇼트트랙 국제경기장 규격은 가로 60m, 세로 30m. 국제대회가 열릴 경우 한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기장 규격보다 넓게 얼음을 얼린 뒤 보호 펜스를 설치하는 편입니다. 트랙 공간이 충분해야 선수들이 추월하기 원활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 몸싸움이 용인되는 쇼트트랙의 경우 트랙 상황에 따라 경기가 더욱 흥미진진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얼빈 아시안게임에서는 치열한 추격과 시원시원한 추월로 이루어지는 선수들의 순위 다툼보다는 큰 부상이 나오지 않도록 선수들 안전을 기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의 경기장이 다른 국제대회 경기장보다 작은 편이기 때문이죠. 규격에 딱 맞춘 트랙, 보호 펜스를 겨우 끼워 넣다시피 한 작은 경기장. 중국이 땅이 부족해 링크를 작게 지었다는 변명은 애초에 통할 수가 없고 무슨 속셈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타깃은 아웃코스 추월로 주로 하는 태극 전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장 트랙이 좁은 경우 선수들은 인코스로 파고들어 앞으로 나가려 하는데 이럴 경우 몸싸움은 물론 심판 판정까지 감안하며 움직여야 하죠. 자칫하면 반칙으로 선언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인코스 추월로 인해 반칙이 선언돼 메달을 놓쳤던 사례도 많았고요. 특히 레이스 중반부까지 같은 국적 선수들끼리 무리지어 움직이는 쇼트트랙은 인코스 추월을 시도하다 상대팀 선수들 사이에 끼어 고립될 위험도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보다 체격이 큰 편인 한국 선수들에게는 더욱 난이도가 높고요. 그러니 이 두 가지만 봐도 중국이 어떤 속셈으로 경기장을 작게 짓고 빙질 관리를 엉터리로 했는지 대충 추측이 되는데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인 지도자 영입, 린 샤오진을 비롯한 타 국적의 귀화 선수 모셔오기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이 이제 한국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국에 불리한 경기장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 몇 가지 더 예상되는 난관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한국은 이해 못할 판정으로 대회 초반 내내 어려움을 겪었었죠. 이번 아시안게임 역시 중국 선수들이 대놓고 반칙을 하거나 심판들이 텃세를 부리는 것 같은 어려움이 산지에 있을 것이 뻔한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이뤄졌던 편파 판정,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일례로 중국이 쇼트트랙 혼성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2000m 준결승에서 주자간 터치가 안 됐음에도 실격당하지 않은 사건이 있을 텐데요. 그 결과 중국 대표팀은 결승에 진출했고 훔친 거나 다름없는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남자 1000m 준결승 1주에서도 황대현 선수가 환상적인 인코스 추월로 1위를 기록했지만 심판은 레인 변경이 늦었다면서 실격을 선언했고 그 대신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죠. 이준서 선수 역시 똑같은 상황으로 편파 판정의 피해를 입었고요. 이와 같은 개최국 중국의 난장판 쇼에 다른 나라들은 한숨만 쉬고 있었을 때 한국 대표팀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해당 건을 제소함으로써 중국의 편파 판정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쇼트트랙 경기 초반부에 막장 판결을 잇따라 내던 중국은 한국의 강력한 대응에 겁이라도 먹은 것처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다른 종목에서도 피해 선수들이 숱하게 나왔으며 그 메달은 고스란히 중국으로 향했으니까요. 이와 같은 중국의 만행 때문에 올림픽 정신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전 세계에서도 잇따랐음에도 중국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이처럼 이번 하얼빈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 태극전사들은 실력을 제대로 펼치는 것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해야 할 방법은 오직 하나, 텃세를 넘어서는 실력을 보여주는 것뿐이겠죠? 여러분께서도 우리 태극 전사들이 무사히 경기를 치르고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며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시겠어요? 오늘은 하얼빈 현지에서 들려온 아시안게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